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AI 미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송대표 얘기 들어보니까요. AI에 대한 새로운 제대로 된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AI 알파고 본체 보고 많이 놀라셨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크다. 그리고 AI 사용되는 예들 보면서 그리고 또 데이터 주권에서 많이 감동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번 주는 국뽕에 취하셔도 됩니다. 국뽕이 뭔지 아시죠? 이제 다 아시죠? 네. 자, 최근 기사입니다. 최후 한 방울까지 쥐어짠다. 일본도 못 구한 K-주사기 정책. 들어보셨습니까? 주사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쥐어짜기 주사기라고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쥐어짜기 주사기. 아주 멋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 주사기는 여기 이렇게 버리는 양이 있어서 5번밖에 못 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는 여기 보세요. 남는 게 빨간 게 거의 없어서 6회까지 가능하다. 이게 쥐어짜기 주사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좀 더 멋있게 생겼죠? 자, 이거 보십시오. 한 명 더. 원래 5명 가능한 건데 주사기로 1명 더 추가했어요. 그런데 간호사의 힘으로 1명 더 가능하대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좀 낯서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손기술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화이자 같은 데서 백신 할 때 약간씩 더 넣어준대요. 근데 그거를 잘 나눠 뽑아서 최대 한 병당 정량은 5병인데 주사기가 좋아서 하나 더, 또 실력이 좋아서 하나 더, 최대 7개까지 뽑아낸답니다. 아주 독한 민족입니다. 소를 잡아서 고기 발라먹고 가죽 쓰고 우족도 우려먹고 꼬리도 먹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뼈를 끓여서 먹는 민족은 거의 우리가 유일합니다. 본 스프 영어로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나옵니다. 독한 민족입니다. 우리 사골 한 번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3번까지 우려 먹잖아요. 예.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옛날 기사에 1월달 거예요. 백신이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묘책을 내놓았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고 또 FDA 우리가 발명한 거 이거 FDA도 괜찮다. 막 이렇게 나와요.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1병당 5인분 나오는 거를 어떻게 잘해서 6개 뽑는다? 좋은 일이야. 7개?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요. 눈대중으로 대충 하라는 건가? 쥐어짜기 주사기 현장선 아우성이다. 백신 1병만 더 뽑아내는 국산 주사기. 접종 현장에서는 혼란 초래. 의사협회, 백신 잔여량 극대화 사용, 의료인력 스트레스만 가중 비판. 보이십니까? K주사기로 백신 쥐어짜기, 묘수? 악수? 이따위로 표현합니다. 미국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미국에서 하면 묘수다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미국이 하면 묘수입니다. 미국에서 1인분, 한 병당 5인분짜리를 막 어떻게 6개를 막 잘 하려고 그러면 묘수라고 칭찬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술력과 간호사의 힘으로 7개까지 한다? 그러면 악수예요. 현장의 혼란, 아우성, 스트레스 이따위로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전 이런 거 보면 가만 안 있습니다. 조사해봤죠. 다 개구랍니다. 이 기사들의 특징이 현장에서 다 힘들어한다잖아요. 그럼 어딜 조사하면 될까요? 현장 어디입니까? 네? 보건소? 여러분 간단하게 주사 누구한테 맞아요? 네? 여러분 예방주사나 그런 거 다 누구한테 맞아요? 의사한테 맞습니까? 간호사한테 맞잖아요. 대한간호사협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뭐 하십니까 요즘에? 이거 한답니다. 이게 뭐냐? 간호사협회에서는요 벌써 코로나 백신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7개까지 잘 뽑아낼 수 있는가? 이런 거. 현장에 혼란과 아우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간호사들은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요. 5인분짜리를 주사기의 힘으로 하나 더, 간호사들의 그 정교한 손놀림으로 하나 더. 오, 좋아. 그래서 빨리빨리 백신이 퍼져서 많이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은. 이게 좋은 일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기사들 보십시오. 혼란. 현장이 이렇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 기자들은? 기자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좋은 일이면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2가지를 봅니다. 2가지를. 첫 번째, 기자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잘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저 송구합니다. 미국이 하면 와 이런 거고, 우리나라가 하면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송구해 못해요. 아유 아니에요. 빼고 그런 겸손을 넘어선 자기 비하에 가까워요. 국민들은 우리가 인류인 걸 이미 조금씩 알아가는데 기자들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 그 주사기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했어요. 근데 한 달에 생산량이 400만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붙어가지고 야 우리랑 협력하자. 중소기업에서 O 했을까요? X 했을까요? 당연히 X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탈취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입을 했어요. 그 당시 박영선 장관하고 직접 찾아서 만나고 우리가 보증하겠다. 삼성이 기술을 빼가면 우리가 다 혼내주겠다. 삼성이 건전하게 도와주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보증해주겠다.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하겠다 하고 삼성과 협력을 시작해서 삼성이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그 로버트 치킨 그 팔 있잖아요. 그런 로봇들을 막 동원해서 한 달에 400만 개에서 1억 개로 늘려버렸어요. 생산량. 공장 자동화로. 삼성의 또 기술력도 좋지만 행정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승인 내는 거, 또 미국 FDA 승인 내는 거 삼성이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K주사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정부가 삼박자가 너무 예쁘게 잘 맞아간 아주 우수 성공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비하해요. 언론이. 우리나라 잘 되면 안 되거든. 언론 입장에서. 외국에서는 극찬을 하고 화이자에서는 막 이렇게씩 계약을 해가고 그러고 더 웃기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이 주사기 개발해 놓고 하나도 우리나라는 쓰지 못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만든 회사가 풍림 파마텍인데 우리나라 그 계약 현황을 조회해 보니까 풍림 파마텍과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계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안 산 거예요, 하나도. 왜 안 샀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이거 주사기 현장에서 지금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쓰여요. 우리는 산 적 없는데? 풍림 파마텍이 우리나라에는 안 팔겠다 그랬어요. 전부 기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는 예방주사는 주사기 팔지 않겠다. 싹 기부.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잘했고 대기업도 잘했고 정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따위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따위로. 2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비하하거나 우리나라는 나자하거나 이 정부는 망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선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기사를 간호사 신문에서 갖고 왔어요. 간호사 신문에서. 일반 기사에는 안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요. 중도가 아닌 중립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년 4월에 제가 했는 게 기억나십니까? 중도는 뭡니까? 중도 센터리즘은? A와 B가 싸울 때 중도는요. 야, A, B 싸우지 마. 싸우는 건 나빠. 나는 가운데. 난 가운데 편이야. 둘 다 싸우지 마. 이게 중도예요. 싸움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A가 천사고 B가 악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천사 편을 들어야겠죠. 그게 중립입니다. 중립. 사안을 따져서 뭐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편에 서는 거. 오른편에 서는 거. 자, 그래서요. 뭐 K 주사기 뭐 이런 거 가지고요. 이런 걸 비판하는 사람은요. 또 하나의 국뽕템이 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거 가지고 또 뭐, 에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지랄하겠네. 최고 맞아요, 이거. 미국도 못했어요. 일본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예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대기업이 양산하고. 최고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정부에는 무상으로 다 그냥 지원해버리고. 최고의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낮춰요. 그건 왜냐? 다 이 중도에 매몰돼서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거 좋다 그러고 또 다른 정치 지형에서 제가 싫어하는 당에서는 막 까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거지? 에이, 나는 중도 아무것도 아니야 됐어 그저 그런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다. 즉 주사기가 좋고 나쁨은 뭘로 따져봐야 됩니까? 과학적 데이터요. 과학적 데이터. 과학적 데이터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두 사람의 주장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중도 가운데 그게 중도예요. 이거 되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중도는 항상 악마 편이에요. 중도가 되게 나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립적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K주사기 같은 이번에 쥐어짜기 주사기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거기다가 간호사의 능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 이건 자부심 가져도 충분합니다. 근데 기자들만 이래요 지금.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건 빅데이터예요.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정은경, 지금은 질병관리청이죠. 뉴스량이 뉴스. 정은경 관련된 뉴스가 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관련 뉴스가 이 연두색 같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뉴스의 추이가 거의 같죠. 당연한 겁니다. 왜 거기에 수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아주 당연한 그래프입니다. 요 당연한 그래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코로나와 백신 관련 그래프입니다. 초창기에는 코로나 관련 뉴스가 훨씬 많죠. 근데 나중 가니까 백신이 많아지죠. 당연하죠. 이때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안 당연한 이상한 뉴스들이 많아요. 자, 백신하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예요. 자, 백신 관련이 이렇게 쭉 상승했죠, 지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가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후반부. 여기서 일시점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일시점 보이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죠. 왜 이럴까요? 자, 하나 더요. 코로나와 문재인 대통령, 이거 파란 선은 코로나 관련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들이에요. 자, 상당 부분 비슷한 추이가 보이죠. 뭔 소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코로나, 백신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백신 이게 왜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잖아요, 크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뉴스 변화량 추이가 나타나요. 자, 백신하고 질병관리본부 관련 없는 것처럼 나오죠, 지금.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간단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관한 뉴스는 점점 없어지죠. 백신 뉴스는 점점 많아지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백신에 대해서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뉴스가 있으면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말도 많이 하고 관련된 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거 보십시오. 백신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하고 관련 또 마찬가지죠. 지금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움직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들을 정치 이슈화 시켜버린 언론들이에요. 오히려 이 백신하고 정은경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가. 없는 것처럼 나와요. 이딴 식으로. 자,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관련 출처별 뉴스 이용률이에요. 총 7개 나라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나라 사람 중 6%만 코로나 관련해서 정치인에게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6%만. 아주 다행이에요. 낮은 거는.
그만큼 정치인을 불신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국내 보건기구, 과학자, 의사 또는 건강전문가, 국제보건기구 37, 21, 16. 오히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예, 전문적 견해를 이용하는 확률이 우리나라 꼴찌라고요. 아니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의사나 전문가나 국제보건기구, 국내 보건기구 이런 사람들에게 견해를 듣고 뉴스를 들은 게 정상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십시오. 정부 역시 정부의 공식 발표율 제일 낮죠. 7개 나라 중에서. 정부 발표도 보지 않아요. 그럼 뭘 보느냐? 언론. 이거 보십시오.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은요. 기레기 같은 언론의 이용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 핸드폰 키면 바로 포털에 뜨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자,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론 신뢰도가 몇 등일까요? OECD 꼴찌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을 봐요. 오히려 이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아요. 또 정부의 공식 발표를 늘 제일 봐야 하는데 보지 않아요. 언론 신뢰도 꼴찌임에도 언론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없어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에 속는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만 게으른 거예요. 아니면 무식한 신념이 있거나 게으른 거예요. 왜냐? 조금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에이 언론이 가짜뉴스 내면 어떡해? 맞아요. 언론 원래 가짜뉴스 내면 안 되는 건데 언론 개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한 2번, 3번까지 속은 거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늑대가 나타났어요. 5번, 10번 속으면 속은 놈도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찌잖아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계속 이렇게 언론사를 이용하는 건 게으른 겁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면 돼요. 조금만 더. 그러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보고 내용만 찬찬히 읽어봐도 보이는데 아니면 다르게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데 안 해요. 제목만 보고 백신 맞고 죽었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목을 쓰는 거예요. 제목에는 백신 맞고 5명 사망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밑에 읽어보면은 백신과 사망 사이에 아직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자들이 우리 보고 쪼르라고 속으라고 쓰는 건데 그거 읽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총기를 누설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문학과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 좋은 뉴스 사이트 어디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합니까?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걸 몇 개 공개합니다. 자, 여기에요. Our World in Data. 데이터 세계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한글 나와요. 한글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 나와요. 구글로 들어가면 데이터 세계라고 구글을 치면 이렇게 한글로 다 번역돼서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연구 미디어 신뢰,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BBC, 뉴욕타임즈, CNN, 가디언지,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세계 유수의 언론과 기관지들이 같이 만들어서 데이터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만 제공해요.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이런 거요. 이런 거. 뭐 불평등한 세계에서 세계 빈곤율 그리고 뭐 이거 부유한 국가들에서 사람 벌채율 그리고 빈곤 감소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들어가서 코로나 백신 현황이라고 치면 그래프가 쭉 나와요. 전 세계적인 통계 데이터들이. 우리나라 통계청도 잘 나와요.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검색하기가 물론 몇 번 써보 익숙해지셔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데 가서 검색해보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제가 검색한 거 몇 개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안에 아예 코로나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 접종에 대한 홍보 사이트가 있어요. 원래 언론들이 해줘야 될 건데 안 하니까 정부가 벌써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접종률 22만 명 벌써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뭐 쭉 나오고 백신에 관한 얘기 나오고 전체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뉴스톱이에요. 뉴스톱이라는 뭐 그것도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뭘 하는지 전문 팩트 체크 여기죠. 여기는 취재를 하지 않아요.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예요. 어떤 기사가 논란이 됐을 때 기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하는 그런 언론사예요. 예. 저는 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런 데를. 그래서 자,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1월달, 2월달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앞으로 지금은 나왔지만 옛날에 2월달에 앞으로 나오면 맞을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약 80% 무조건 맞을 것? 아마도 맞겠죠? 맞기를 희망한다가 더해보면은 백신 접종 의향이 약 80%입니다. 되게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막 개지랄을 떨어도 잘 안 속아요, 이제는. 맞긴 맞겠대요, 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맞느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특히 유럽과 미주는 심각해요, 백신 거부 운동이. 바보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쁘게 잘 맞으려고 하느냐? 조사해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다. 아니다. 코로나19는 나 하나 걸리면 다 같이 걸릴 수 있으니까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모두의 책임이다.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 보십시오. 모두의 책임, 둘 다 맞다. 요 두 개 합하니까 또 80%예요. 딱 아까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 혼자의 질병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질병임을 인식하고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맞겠다라고 80%가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중립적 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바로 우리나라에는요, 신뢰가 있어요, 서로, 사람 간에. 요건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 있잖아요. 개인의 선택이다, 모든 책임이다.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개인의 선택이 50%가 넘어요. 내가 맞고 싶으면 맞고, 싫으면 싫은 거지. 왜 나한테 강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 자유주의로 가다,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강요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야. 내가 맞아야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우리 회사도, 우리 또 학교도 다 건강할 수 있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국가가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레기에 많이 속아왔지만, 이제 점점 탈출하는구나. 이제 점점 중립적 사고에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같은 걸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안에 있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는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됩니다. 조금만 더. 모르겠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검색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다 보면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만은 아니라 그래요. 우리만. 그리고 언론들이 계속 이따위 기사를 냅니다. 정당한 국뽕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K주사기 같은 거 국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 시민 의식이 있는 거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아까 그 월드데이터에서 뽑은 겁니다. 이게 뭐냐? 2월 20일부터 3월 4일 엊그제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백신 접종률입니다. 엄청나죠? 차이가? 우리나라는 현재 22만 5,853명이
그저께까지예요. 아마 어제 더 늘었을 거예요. 하루에 한 6, 7만 명씩 놓고 있어요, 백신을. 근데 일본은 백신 접종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현재 일본은 39,173명밖에 백신을 못 맞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주사기로도 일본은 그게 주사기가 없지만 그러면은 한 22만까지 안 가도 한 19만, 15,8만 이러면 주사기 타시를 할 수 있겠죠. 왜 이럴까요? 왜 일본의 백신은 안 맞을까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요, 일본은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백신 대상자들에게 다 개인으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요. 아니면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면은 세대주에게 연락이 가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요. 누구 접종 대상이가 없어, 몇 개 맞춰라, 이런 식으로. 일본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주민등록 전산화가 전 국민의 40%는 안 되는 게 일본이에요. 웃기죠. 우리는 등본 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등본. 동사무소 가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떼어버려요, 그냥.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아직도. 등본 떼려면요,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등본 연차 개념이 있어요. 회사에서 등본을 내야 돼. 그러면요, 제가 저 등본 떼어가야 됩니다. 내일 하루 쉴게요. 그래 쉬어? 그게 가능해요, 일본은. 그 정도로 전산화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쭈르게 여기에 가운데 아픔이 많이 있어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일본에서 정전이 돼가지고 냉장고가 죽어버려서 그 안에 있던 백신 굉장히 많은 양이 없어져 싹 폐기시켜야 하는 그런 일들.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합니다. 다른 나라 그런 일 천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전돼서 다운되고 그래서 냉장고가 썩어버렸다 잘 못 듣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지금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도 있잖아요. 크게 영하 70도 보관하는 그런 데는 정전돼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웬만한 아파트는요, 다 자가 발전기 있어요. 정전돼도 아파트는 돌아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은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얼마 전 텍사스에서 정전난 거 보셨습니까? 그 텍사스에 폭설내려고 정전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폭설로 정전된 적 있었습니까? 7, 80년대 얘기죠. 우리나라 여러 시스템, 물리적인 것, 또 전산적인 것, 그리고 시민의식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요, 언론의 이 가짜뉴스의 폐악질은 계속 되지만, 국민들이 많이 안 속아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 고마워해야 되나?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실 때 따져보세요. 이걸 내가 정당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거 나쁜 국뽕이냐, 좋은 거냐, 따져보시고, 사안마다 따져보시고, 그리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셔서 언론에 대해서 감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